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00회 특집으로 어떤 게스트를 막 모실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큰 그림을 짰어. 옛날에 벌써 꽤 오래전에 큰 그림을 짰죠. 언젠가 100회가 되면은 내가 누구를 모실까를 막 머릿속으로 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머릿속으로 짠 사람 중에 두 번째 순위가 다음 주에 초빙을 어떻게 하다 좀 시간이 아다리가 안 맞은 거죠. 다음 주에 초빙할 그 황철영 교수님, 서울대학교 피부과 황철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 수의계에선 원조 아이돌 교수님이시거든요. 굉장히 해사하게 생긴 만화를 찍고 나오신 분 같은 분이신데 진짜 똑똑하신 분이세요. 국제적으로도 석학에 해당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 쪽, 귀병 아니면 내과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어떤 피부과에 황철영 교수님을 초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다음 주로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100회가 오늘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100회를 뭐 이렇게 그냥 되게 심심하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일 초빙하고 싶은 1위가 누구였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분이 2위였거든요. 1위가 누구예요? 물어보시면 사실은 블랙핑크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냥 꿈일 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 가족에게 좋고 옳은 정보를 주시는 인생 감사합니다. 100회 1000회가 넘기를 바라며 1000회까지는 좀 그렇다. 좀 1000회는 좀 심하고 지겹다. 그때까지 어떻게 안 할 거야 안 할까? 그때까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200회 되면은 제가 한번 다시 파티를 하든가 다시 근사한 분을 한번 초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0회가 되면 또 압니까? 또 근사한 분을 또 소개하게 초빙하게 됐지. 그때 한번 초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0회를 시작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2년 넘게 고생했는데 지금 100회면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100회라고 생각해서 2년이 2년 지금 2년을 고생했는데 시작이라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갑자기 숨이 막히는구만. 저도 화려한 은퇴를 꿈꿉니다. 화려한 은퇴를. 최근에 14살, 11살 주인님 건강검진하다가 갑상선기능 항진증 확진받았죠. 많죠. 10살 넘어가면 갑기항 되게 흔하게 걸려요. 고양이들은요. 현재 약 먹은 지 6일 정도 되었습니다.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약 먹는 거 빼고 제가 따로 해줘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혹시나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글쎄요.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일단은 오랫동안 약 먹이는 게 최선의 그냥 평생 계속이죠. 오랫동안이라기보다는 평생 계속 약 먹이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일단 지금은 부작용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금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약을 줄일 방법도 없거든요. 용량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병원 다니면서 용량을 계속 미세하게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으면서 갑상선의 수치가 너무 다시 높아지지 않는지 아니 너무 낮아지지 않는지 이걸 계속 체크해서 용량을 계속 정해야 돼서 지금 이거는 약의 부작용이라보다는요. 갑상선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갑상선이 기능 항진이 돼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약이 안 들어가지고 약을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몸의 시계가 더 빨리 도는 거죠. 몸이 빨리 늙어요. 온몸에 빨리 늙고 너무 빨리 늙다 보면요 심장이 먹고 신장이 먹고 간이 멎어버리겠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너무 갑상선 기능을 막 너무 억제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돼버리면요. 그러면은 몸의 시계가 천천히 돌게 되면요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몸의 시계가 천천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장이 천천히 뛰고 체온이 떨어지고 바꿔 말하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역시요 빨리 몸이 너무 액티브해져서 빨리 늙는 거하고 몸이 너무 슬로해져서 죽어가는 거하고 양쪽이 다 죽음일 뿐이에요. 일정한 시간대를 몸 생체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생체는 일정한 시간대를 계속 흐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생체 리듬이 밖의 시간과 상관없이 너무 빨리 흘러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고요. 빨리 흐르면요 나이가 빨리 들어서 소모되면서 죽어가는 거게 되겠죠. 물론 더 빨리 흐르면 심장이 멎어 죽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흐르게 해야 되는 건데 약을 오래 먹어 생기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약을 오래 먹어서가 아니고 조절이 안 됐을 때 문제예요. 너무 빨리 흐른다든가 생체 리듬이 너무 천천히 흐른다든가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가지고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되는지 요걸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부작용 걱정하지 말고 약을 잘 먹이면서 관리를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심하게 주치 선생님을 믿고 맡기고 주치 선생님이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고 그 선생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선생님을 의심하고 이래도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어이구 이분 무섭다. 잘못되면 나한테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멱살 잡히겠구나. 잘못되면은 인터넷에 이상한 걸 막 오를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분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큰 병원으로 빨리 보내라 그러겠죠. 책임을 안 지려고요. 그러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요. 어느 한 선생님이 정말 각 잡고 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세심하게 컨트롤. 지난번에 약 이렇게 썼더니 얼마 뒤에 쟀더니 이렇게 올라가서 이번에 이랬어. 얘는 생체 리듬이 지금 점점 꺾이고 있어. 다시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양육량을 점점 늘려야겠는데 점점 늘리고 있는데 왜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어디 다른 데가 아프지 않을까? 이러면서 추적해 들어가고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일정하게 노력을 해주면서 맞춰주실 선생님이 필요하세요. 그게 주치의 선생님이고요. 주치의 선생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가끔 답답해요. 병원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왜냐면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물론 찾아오실 만한 이유는 제가 봐도 충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참 고맙죠.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많이 한참 힘든 저도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시기에 굳이 멀리서 일부러 찾아서 건강검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많은 건강검진을 사실은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많이 저를 일부러 오세요. 뭐 저의 구독자분들, 뭐 저를 좋아해서 저를 팬분들 많이 오시면은 제가 이제 물어봐요. 왜 여기까지 오셨나? 단순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 대답을 쭉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 해드리면 대부분 만족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대부분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되게 잘하셨는데 불구하고 모든 관리도 잘 해주시고 검진도 잘 해주셨는데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내용 얘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관리를 받는 느낌을 충분하게 못 받았던 그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심한 관리를 받기를 원하시면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꾸준하게 특히 노령매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받으려는 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선생님께 맡겼으면 믿고 끝까지 따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멱살잡으로 찾아오시면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고양이는요 수컷이 새끼들을 돌본다는 개념이 첫째로 없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수컷은 새끼 고양이들을 물어서 죽여요. 톰캣 킬링이라는 거 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씨앗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수컷이겠지만 씨앗을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의 새끼가 아니라 그러면요 다른 수컷이 와서 애기들을 다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미가 젖을 더 먹일 아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다시 발정이 와요. 그러면은 얘는 자신의 DNA를 다시 번식시키기 위해서 교미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톰캣 킬러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연 생태계는 자신의 DNA를 뿌려라가 어떤 신의 계시예요. 이 고양이나 어떤 자연 섭리예요. 포유류를 만든 씨는요 자연 포유 동물들에게요 DNA에 각인시킨 계시를 남겼어요. 너희의 DNA를 뿌려라. 사람에게도 말했죠. 너희의 DNA를 뿌려라. 자손을 번성케 하라 해서 신이든 외계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언가 어떤 우리의 창조주가 자연에 생겨났든 뭐하든 어떤 창조주가 그게 자연에 생겨났든 뭐든 상관없이 계시를 내린 거예요. 너희의 DNA를 뿌려서 자손을 번성케 하라고 한 거죠. 모든 동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미끼를 던져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뿌릴 거 아니야. 아무 대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게 던져준 건 에로스예요. 사랑이란 감정. 그 다음 쾌락이에요. 관계할 때 이거 기분 좋은 느낌 요거를 미끼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DNA를 뿌리는 건 그것 때문에 아니고 동물에게는요 반대로 불안함을 줬어요. 안 하면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정기가 되면 불안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기 시작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쾌락이나 어떤 로맨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수 친족이라도 수컷이 떠나나야 속상해. 이거는요 어떤 로맨스나 어떤 정의 기반을 둔 사람 기준으로 의인화를 시킨 경우고요. 동물은 불안한 감정 비즈니스일 뿐이거든요. 불안한 감정을 서로 해소하라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자신의 DNA를 뿌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요. 동물은 쾌락이나 정의나 아니면 어떤 에로스, 어떤 사랑이란 감정 이런 감정으로 교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 집 고양이가 자꾸 제 다리를 스크래치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스크래쳐도 4개나 했는데 다리가 스크래쳐하기 더 좋은 건가 보죠. 여러분 스크래쳐가 4개든 2개든 3개든 10개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원하는 스크래쳐를 원하는 형태에 원하는 곳에 넣어주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죠. 고양이 스크래쳐 편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일산에 캐쇼 갔다 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브이로그 찍은 거. 거기 보면 스크래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양이가 어떤 스크래쳐를 좋아하는지 찾아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종이로 된 스크래쳐 10개나 봐요. 소용없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종이로 된 스크래쳐 고양이 좋아하는 비율은 16%인가 밖에 안 돼요. 일단은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카펫이나 나무로 된 스크래쳐를 되게 좋아해요. 또 수직 형태 카펫을 제일 선호해요. 애들은요.
가죽 좋아하는 애들이 간혹 있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수직 기둥에 보통 카펫이 덮여 있는 이런 스크래처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수직으로 된 게 좋아하는 애들 있고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 평평하게 있는 데를요. 그래서 그런 재질의 스크래처가 원하는 데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질의 다른 형태의 더 튼튼하고 더 큰 스크래처를 다시 사줘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다리 긁는 거는 집사의 반응이 재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스크래처 용도로 집사의 다리를 긁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건 스크래처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고, 지금 집사의 다리 긁는 건 스크래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집사 다리를 스크래처로 생각하고 진짜 진심으로 긁었다면요, 병원 가서 꼬매고 있어야죠. 사실은요, 발톱이 빠질 정도로 긁어야 되는데. 1년 된 수컷 고양이, 4개월 된 수컷 고양이 합사 후 2마리 다 방광염에, 그렇죠. 첫째, 일단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방광염일 때 스트레스 관리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방광염은 당연히 치료해야죠. 근데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질캔 같은 거 먹이시고 많이 놀아주시고 캣타워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펠리웨이 멀티캣 꼭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3종 세트라 그래. 펠리웨이 멀티캣, 그 다음에 뭐 질캔, 요런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카밍 칼라, 요 3개가 3종 세트거든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보조제 3종 세트입니다. 정확히 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펠리웨이 멀티캣 2마리니까는요, 펠리웨이 멀티캣과 그 다음에 질캔 영양제하고 카밍 칼라, 목에 씌우는 카밍 칼라, 페로몬 컬러죠. 요 3개 3종 세트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광염 방광대로 치료해요. 근데 만약에 재발을 또 했어요. 이러면 스트레스 정도가, 방광염의 스트레스, 둘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방광염을 유발할 정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방광염 치료를 받으면서 가바펜틴 같은 항불안제를 같이 처방을 받으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방광염 치료를 받을 때는 가바펜틴 같은 항불안제도 같이 처방받아 먹이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반복되는 방광염에는요, 뭐 다른 고양이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반복되는 방광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돼 있어요. 논문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스트레스 원인이 크고, 왜냐면 얘가 불안이나 잠재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계속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왜냐면 사람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정상 범위 안에서도요. 물론 정신력적으로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더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막 진행적인 많이 자꾸 재발하는 방광염은요, 가바펜틴 같은 종류의 항불안제를 같이 처방받아 버리면 재발률이 확 줄어든다는 논문상의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처방받아 먹이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마다 너무 자지러울 정도로 울고불고 화장실 문 또는 방문을 긁고 난리를 부르고, 요리가 다 끝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언제라도 뚝 끝이네. 왜 이런 걸까요? 정말 글쎄요, 요리할 때 냄새가 싫어서 요리하지 말라고? 글쎄요, 뭐 불 때문에, 아니 열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싫어서? 습관 같은데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지만 요리할 때마다 맛있는 걸 줘보세요. 얘를 일부러 밥을 줄 때요, 요리할 때마다 캔을 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밥을 주지 마다가 밥 시간을 요리할 때 시간이랑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요리할 때마다 맛있는 게 생기면은요, 좋은 기억과, 그러니까 무언가 생기는 좋은 기억과 요리가 연관이 되겠죠. 요리가 좋은 습관이 기억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요리를 시작하면은 당연히 자기 밥자리, 요리하고 머리 떨어진 거실한 귀퉁이가 되겠죠. 자신의 밥자리로 쪼르륵 달려가서 앉아있게 될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면은 그때 캔을 따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기 직전이나 요리 중에 와서 밥을 주세요. 그러면은 덜 울지 않을까요? 이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리하는 게 왜 싫은지, 얘는 요리가, 아니면 요리 반지하장이 요리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냄새가 너무 안 좋다든가, 그런 거 먹지 마, 그런 거 먹으면 너 죽어, 뭐 아니면 너 탄내가 너무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치모다진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고무판이에요. 고무 패드인데 왜 이런 걸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고무 스폰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미세한 기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거는 깊게 박혀 있는 것들을요,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은요, 몽글몽글 올라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이프 클리너로 막 청소한 곳 있잖아요. 소파나 카펫 같은 평평한 곳을 테이프 클리너 청소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긁어보잖아요.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긁잖아요. 그럼 또 나와요, 털이. 신기하게. 왜냐하면 얘가 잡아 뽑아버려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나름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해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유명하고요. 이치모다진이라 그래가지고 날 잡아서 한번 청소해 보시면요, 여기 테이프 클리너 한번 띄었는데도 얘를 긁으면 또 털이 나와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고양이 털을 정말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하나 구입해서 청소한 위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치모다진 요거 저도 써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추천해서 한번 써봤는데 그래도 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고양이 털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집은 이런 거 청소해주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요, 조그맣고 이걸 힘을 줘가지고 계속 긁어내야 되니까 정말 날 잡고 각 잡고 해야지, 이거 뭐 이불 막 전체 청소 이건 불가능해요.
침대 전체 청소 불가능해요. 부분 그냥 날 잡아서 어쩌다 쓰는 거지. 이걸로 막 고양이 털을 매일 청소하겠다면 어유 그건 무슨 노예도 아니고 노예를 부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영구 돌돌이도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은요. 반영구 돌돌이 이것저것 써봤는데요. 써본 것 중에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게요. 이것도 말하면 욕하겠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성능 차이가 좀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관련된 용품들은 확실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기도 키울 뿐더러 그러니까 확실히 문화 자체가 그쪽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스트 토레서라고 있어요. 베스트 토레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아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치모다진하고 베스트 토레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굳이 드리면 테이프 클리너도요. 우리가 쓰는 좀 좋다고 하는 테이프 클리너 리필 용지 제품이잖아요. 다 일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토리도리인가? 그게 이제 한글화돼서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오는 거지 우리나라 게 아니고 다 일본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털이 잘 떼어진다 보면 전부 다 일본 거예요. 그게요. 모노모노인가 아마 그런 이름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털 제거 쪽은 일본이 가장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구들을 쓴다 그러면 베스트 토레서가 제일 유명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츠모다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클리너도 역시 이름이 뭐였더라? 고로고로 맞습니다. 고로고로가 제일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로고로란 이름으로 일본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드니까 요즘에 한글화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까보면 고로고로예요, 전부 다.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일본을 막 찬양하고 좋아하는 건 이런 사람 절대 아니고요. 국산품 애용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좋은 제품 있으면은 비싼 돈을 내고라고 쓰자라는 거 실용주의자라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일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전 일본 여행 갔을 때 빈키를 끌고 갔으니 이거 겁나 사세요. 한국 시사님 일본 가시면은요 중간에 강의 중간에 다 없어져요. 가보면은요 근처에 펫샵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 막 사고 자기 고양이 다 키우시잖아요, 시사님들도요. 그래서 자기 고양이들 옷 사고 막 용품 사고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도 집 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그거 어디 샀어요? 막 이러고 물어보면 어디 시내 어디 가서 샀다고. 나도 거기 갈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그거 막 사고 이래요, 우리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제품들이 다 한국에 있어가지고 좀 덜한데 한 10년 전, 뭐 15년 전 이때만 해도 일본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왔어요, 진짜. 막 장난감도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막 장난감이 없을 때여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되게 많이 사왔어요. 저도 진짜 많이 사왔고요. 왜냐면 우린 다 집사거든요. 수의사이기 이전에 집사들이거든요. 고양이 좋아하는 수의사들은요. 미리 공지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서울대 수의과 대학의 황철용 피부 교수님을 모시고 피부와 귀, 그다음에 내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국제적인 석학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또 수의사계의 원조 아이돌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황철용 교수님이라고 쳐보시면은요 정말 팔다리 길쭉하시고 정말 이쁘장하게 생긴 멋있게 생기신 분이 정말 해사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요. 만찢나무로 한때 되게 유명하기도 하셨고요. 이분은 또 강아지도 되게 이쁜 아프가 나오는데 이런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되게 일반인들하고 다른 되게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세요. 되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시고 물론 책도 많이 내셨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을 모시고 같이 고양이의 피부병과 또 고양이의 귀병과 아니면 잘 낫지 않는 고양이 여러 내과 질환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이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수의사로서의 생각이나 아니면 요즘 서울대 교수로서 요즘 서울대 수의과 학생들의 어떠한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의 질문을 채워주시면요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